CCTV 김호중의 뉴욕 타임스. 네, 시즌 3인데 4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4가 뭐야, 4? 아, 무슨 오징어 포야? 지난 시간에 시작됐죠. 시사 단두대. 이 제목이 기자 단두대로 바뀌었죠. 네. 한겨레 21 허영 기자. 우리가 단두시켰는데 살아났네. 오늘 제대로 한번 보내버릴까, 오늘? 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던 정봉주 전 의원. 내 카메라가 오는 거죠? 이거야? 삐졌기 때문에 이거? 안 나왔던. 왜 바뀌었구나. 왜 안 나온지 혹은 지금 또 심경을 또 말씀해 주시죠. 누구 제가 안 나온 것은 제 속 좁음의 발로죠. 뭐 복잡하게 생각해. 한겨레에서 나를 이 시간까지 지금 키워줘서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일주일 안 들으니까 우리 주인 카카이신 한겨레께서 너 말 안 들으면 자르겠다 해서 제가 꼬랑지 내리고 다 제 불찰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자, 지난주 정봉주 전 의원이 안 나온 것은요. 삐져서 그러고. 이번 주 나온 것은요. 살아나려고.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면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무음을 해도요. 제가 무지하게 예민했고 그 무음 소리도 들어요. 방송 진행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문자 보내시면 바로 우리가 지적질을 해야 됩니다. 얼굴 빨개지시는 분 조심하시고. 무슨 얘기? 의미 파악이 안 되잖아. 아니 나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잖아. 방청석에서. 방청석에서? 네. 뭐라고? 그럼 볼 수가 없지. 내가 이 방송을 하는데 방송의 기본 예의를 지켜야지. 왜냐면 전 국민에게 노출돼 있어요. 이제 70억 인구에게 노출돼 있어요. 네이버에서 정봉주 전화번호 찍으면 전화번호 딱 떠요. 70억 인구. 네. 21세기 성경 달려라 정봉주. 한겨레에서 이분 좀 잘라주세요. 알라딘 2위 드디어. 좁스를 제꼈어. 책이 2위에 지금. 좁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뭐 얼마 안 돼. 5일 됐는데 오래됐지. 잘라주세요 이분. 한겨레 21이 자랑하는 탐사 언저리. 네. 탐사 언저리? 네. 네. 언저리 기자. 하영 기자. 오늘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한미FTA 시위 때 종로경찰서장 네. 폭행이다. 보수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시위대가 경찰서장을 폭행했다고. 며칠 있다가 이게 그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형사였다. 다 그렇죠. 상호 형사죠. 딱 얼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서장 출신이거든요. 그 제가 보면 딱 느낌이 와요. 딱 보면 느낌이야. 네. 아니 경찰이셨어요? 경찰서장 출신이에요. 박경철 아버지도 경찰 출신이에요. 박경철 아버지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경찰 잘합니다. 경찰 친하고요. 네. 이번에 경찰청에서 우리 소환하면 경찰과 함께 즐거운 춤을 출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얘기가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서 끝나. 저희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제 이 종로경찰서장 머리를 대고 있고 이 사람이 막 때리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런 사진들 이게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네, 둘 다 짭세요. 예. 둘 다 이 잡은 사람도 짭세요. 저 사람도 짭세요. 딱 인상을 봐봐요. 예. 이 뒤에서 오는 사람은 고참 짭세요, 여기. 고참. 맞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잖아, 이게. 한눈에 안 보이죠, 일반인들은. 아니, 그 김용민 씨 턱을 갖고 있고 안경을 안 쓴 사람은 강력계 형사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뭐 봐야지 않아? 이게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예. 뭐 당시에 이제 여기 있던 분들이 폭행을 한 시위대라고. 예. 자, 여기서 이분도 짭셉니다. 이분도. 이 나이 든 사람 여기 올 이유가 없거든요. 맞죠, 저 사람 짭세. 그 가르마가 한쪽으로 파이고 공무원 헤어스타일 아니에요. 그걸 뭐 따져봐야 하나? 근데 한 번에 아셨어요? 한 번에 알았죠. 예. 딱 본 완샷. 이게 인터넷에서 가장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이건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이 사진이죠. 이게 가장 화제가 이 손이랑 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폭행을 했다. 라고 이제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둘러싸이니까 같이 수행을 했던 사복조들이 경찰서장을 보호하려고 달겨드는 겁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럼 칼이지. 그걸 봐야지잖아. 그런데 전치 3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얻어맞고 멍이 들고 코피가 나고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니 전치 3주는요. 전치 2주까지는 웬만한 사람들 가서 끊으면 다 전치 2주 나옵니다. 근데 전치 3주는 구속 수사할 수 있어요. 3주서부터는 아주 심각한 그 진단입니다. 싸워본 사람 많이 합니다. 상처가 나면 3주 보통 갑니다. 예. 상처가 그러니까 4주서부터 이제 구속 수사고 3주는 구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맞았나요? 그러니까 되게 참 저렴하게 질문하네. 아니 현장이 없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지. 기자들도 사실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보통 근무복을 입고 이 무궁화가 많이 달려 있는 사람이 시위대 현장으로 온다, 시대 쪽으로 온다. 그럼 기자들도 이렇게 된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경찰이 정복을 입고 시위대 한가운데로 오는 일이 없죠.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경찰서장 레벨이. 그렇죠.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촛불 시위 때도 제가 현장에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무복을 입은 서장급 이상들은 항상 보통 전투경찰이 있고 그 뒤에 섭니다. 앞으로 오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추론인데 맞기 위해서 자작극을 조장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여기는 과도한 추정.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서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오판할 수밖에 없었던 정보를 받은 거예요. 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거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일단 맞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거고요. 거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무슨 판단 미스가 있었어요. 그거를 공개를 안 하는데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면 그때 당시에 무전기에 주고받았던 내용을 자료 공개해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안 하잖아요. 민주당 87명 있으면 뭐합니까? 정함하지 못한데. 그때 당시 무전기, 그 다음에 그 경찰서장은 직접 안 들고 있거든요. 옆에 수행이 있습니다. 사복이든 아니면 수행이 있었는데 수행과 무전을 때리면서 긴급하게 경찰서장에게 뭔가 얘기가 왔어요. 안에 무슨 상황이 있으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자기가 안 들어가도 될 상황인데 긴급하게 판단해갖고 오판이죠, 오판. 그래서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맞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아주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은 저는 되지 않았을까요? 이 추론에 반대합니다. 반대요? 예. 왜 반대하냐면 나 집에 가도 돼? 나 또 확 삐지는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사를 안 읽어서 그러신 건데 이게 그 맞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다기보다 일단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사진만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의 지형을 봐야 된다고 우선. 만약에 이 경찰서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시 지도부하고 옛날 학생운동 때도 그랬거든요. 시 지도부하고 경찰 쪽하고 그 소위 뭐 바터라거나 뭔가 협상을 할 일이 생겼어. 그런데 뭐 무전이 안 된다든가 그 직전에 끊어졌다든가 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그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정 가운데 쭉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전화는 많고 무전이 끊어지면 전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아니면 뒤로 돌아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 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충분히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무언가 긴박하다고 본인이 판단 미스해갖고 그 팀들 데리고 들어간 거죠 거기를.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했어도 돌아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현장에서 취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 내부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 상황, 그러니까 그 9시 30분 그 상황을 취재를 한 거죠. 9시 반. 밤 9시 반. 근데 그럼 그 상황을 취재해주면 다른 상황을 취재해요? 그렇죠. 일일이 대답하면 안 돼. 말려들어. 흘려야 돼. 그냥. 정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전이 가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휴대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9시 반에. 그러니까 보통 서장이. 보통 서장이
그 시위 현장에 나선다. 그럼 그 오른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행이 따르고 왼쪽에 정복과장이 옆에 서거든요. 그리고 그 정복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 쪽 형사 이제 말씀하신 경찰관들이 섭니다. 그 시위 현장에는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장 주위에는 사복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 근데 잘 모르시네요, 그런 건. 그런 걸 얘기해 줘야 돼. 이분들은 그런 게 관심이 있어. 그런 예. 것들을 그럼 단 두 짚어주는 명만 수행하고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이 아니죠. 뒤에는 네. 너댓 명, 대여섯 명 정도. 나중에 폭행범이라고 조중동에서 지저댔던 그 사람들이 다 사복조예요. 그런 내용이 달려라 정봉주에 담겨 있습니다. 아, 그건 없어요. 아니, 그런 내용이 바이블에 왜 들어가? 바이블에 전부 자기가 한 얘기야. 다 자기가 했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무슨 현장에서는 전화를 받았어? 예. 네, 그렇죠. 휴대폰을 받았어요. 휴대폰을 그게 받았어요. 삼성이었어요? 아니면 저기 아이폰이었어요? 이제 정신을 좀 빼라, 이게. LTE? 이거 아니에요? 4G LTE. 저분이 정신 네네네. 차려야 되는데. 전화를 받더니 보통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화를 받더니 가자 이렇게 된 멘트가 가자 이 멘트가 나온 근데 거예요. 그 전화가 어디서 왔어요? 모르지? 그 전화는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가자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내부 경찰이 진술을 해줬어요. 어디로부터 왔다는 네, 얘기는 맞아요. 안 하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냐면 천천히 얘기해도 돼. 우리가 빨리 얘기해 쫓아서 빨리 하지 말고. 기자는 천천히 얘기해. 예. 천천히.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냐면 보통 그 광화문 시위 현장에 들어가면 관할경찰서장이 있고 그 라인에 쭉 섭니다. 그러니까 치안총감 경찰청장까지 그 라인을 따라서 무전이 가고 급할 땐 휴대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휴대전화를 경찰서장으로 한테 해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라인에 선 사람 중에 경비부장의 윗선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경비부장의 윗선은 서울청에 있는 차장, 청장. 종로서를 벗어나는 그런. 그렇죠. 예, 예. 종로서를. 아니, 서장이 현장에 나갈 때는 보통 서장급 정도 되면 휴대전화를 두 개 써요. 하나 개인 사적 전화가 있고 공적 전화가 있는데 현장에 나갈 때 공적 전화 갖고 나가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공적 전화를 직접 전화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윗선이죠. 밑에 있는 그 경찰서 수위가 전화를 때립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차 들어오는데 막을까요? 보낼까요? 이러지 않잖아요. 아, 그런 건 기본이지. 그런 거 몰라? 일단 정해. 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 저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만 해, 늘. 예, 두 개 갖고 나갑니다. 네. 보통 두 개 갖고 다니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고 보통은 시위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행인데 위에서 이제 그 보통 청 하나나 명 하나라고 표현하는 그 서울청장 아니면 그 윗선에서 전화가 만약에 오면 그 정보과장을 부릅니다. 정보과장을 불러서 이렇게 됐으니 그 시위 주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의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지시를 내리거든요. 이게 아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었던 건데 갑자기 가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경찰관들하고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급박한 지시를 받았던, 이건 급박한 지시였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보과장도 이 지시를 급박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서장이 먼저 나서고 그리고 사복조들이 뒤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사복조 형사 중에 형사들은 얘기가 됐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아, 의원실하고 그리고 주최 쪽과 얘기가 됐구나. 얘기가 돼서. 네, 그래서 그 중간에 뚫고 나간다. 그렇죠. 예, 얘기가 됐고 예. 그리고 시위대가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은 이 시위대는 뭐랄까요? 뭐 흔히 이야기하면 좀 과격한 사람들이다, 일 거다. 이렇게 그냥 형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몸싸움이 좀 형사들도 얘기가 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 얘기가 됐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앞에 있는 시위대는 오니까 당황한 거고 이래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정전 의원께서 자작극이다, 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뭐 그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냐면 집회에서 물대포를 쏘는 효과하고 동일한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앞으로 물대포를 등등의 어떤 그 상황을 펼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상황이다. 라고 경찰들도 판단을 했던 거죠, 당시에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자작극이 뭐야? 그 매를 맞아야 자작극인가? 그 시대가 시대의 무리한 리액션을 유도하려고 했고, 그죠? 통상적인 그렇죠.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경찰에 그리고 그럴 줄 뻔히 알면서 그 안에 들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근데 문제는 이 판단이 내가 이제 아까 판단 미스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한 게 이 판단이 경찰서장의 판단이 아니었다는 아니죠. 거예요. 그건 판단 미스가 아니라 예. 작전 지시를 따른 거죠. 그러니까. 작전 지시를 따르는데 네. 보통 오게 되면 이제 자기들끼리 작전해갖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상황을 본인이 판단하지 못할 상황에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의원님 왜 말을 바꿔요? 뭐 말을 어떻게 했는데 아까? 몇 분 됐다고 그 말을 바꿔.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아마 잠 충분히 잤어요? 말을 돌리세요, 왜? 찬스야 지금 공격 시간이. 아니 그래서 이 상황이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잘 모르잖아요. 그때 그날 전후로 해서부터 범국번에선 그동안에 의원들이 안 나오다가 그날이 의원들이 나온 두 번째 날인가 그래요. 근데 그 의원들이 대거 나왔어. 그래 10명 이상씩 나왔거든요. 의원들은 무슨 얘기했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의원 3명을 데리고 오기는 벼룩 3마리 데리고 오기보다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의원들이 안 모여요, 잘. 근데 의원 나왔고 이게 의원 나온 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범국번, 그 다음에 낙곰수 이런 무슨 그 열풍하고 이게 묶이면 상당히 상황이 심각해지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쓴 거죠. 저에서 물대포 효과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장은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누군가 오다로 때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의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계속 협상 조정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막을 테니까 걔들이 그 세종문화회관에 다 알박기 해놨거든요. 경찰 직원들을 거기다 다 박아놨으면 못 사복이 앉게. 들어가 있죠. 네. 사복조가 다 들어가서 우리 그 FTA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못 앉게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종로소에서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왔는데 의원실하고는 그때 당시에도 계속 교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대표, 당대표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죠. 근데 나는 야 이거는 그러니까 너 막기 위해서 저 들어가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저는 그랬다고 보는 거죠. 맞기까지는 아니어도 너 저 들어서 맞아 그래? 흥분된 그 시대들의 리액션을 끌어내고 네. 그리고 그림을 만들어라. 그럼 그 그림을 보수 언론들이 크게 보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획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진이 찍힌 사진, 그 사진을 종로서가 배포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서울청이 배포했다고요. 서울청이? 그러니까 종로 경찰서장은 말에 불과했던 거예요. 말에 불과했고 이걸 움직이는 기획은 높은 단위에서. 그래서 아까 김용민 교수가 왜 말 바꾸냐고 그런 거구나 그게. 넥서스 출판사에서 어린 왕자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를 협찬합니다. 2010년에 출간과 함께 초판으로만 6만 5천 부가 팔린 이 책은 특히 생텍쥐베리 재단에서 극찬한 작품으로 현재 15개 나라에서 번역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사학자 마이클 루이스, 그리고 또 니얼 퍼커스 같은 최고의 저널리스트 13사람이 현장에서 찾은 최고의 르포르타주. 네. 눈먼 자들의 경제, 우수 중소기업 전동어깨 안마기. 일반형은 99,000원, 골드형은 129,000원입니다. 한이 착한 쇼핑 주문전화 080-667-4949 또는 myhan이.co.kr에서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진이 한 이틀 정도 진짜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이렇게 나왔네. 이틀 정도 올라가는데요. 이제 이거죠. 예. 보통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이제 저거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게 체증조는요. 이게 체증조 사진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체증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증조라고 하는 증거 채집조가 있는데 그건 시위대를 집중적으로 찍어요. 누가 과격 행동을 하는지. 근데 지금 우리 진영을 이렇게 선명하게 찍고 이거는 미리 사진에 각까지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장을 중심으로 찍을 일이 없다. 뭐 서장이 뭐 저기도 깔때기야 나를 중심으로 찍어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촛불 시위, 그러니까 촛불 집회 이후에 채증층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지방청에만 사진만 찍는 분이 한 6분, 지금 7분 정도 계시고, 서울지방청에? 청에 채증팀이, 그리고 경찰서에 각 31개 경찰서에 채증만 하는 사람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데는 2곳 정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남북으로 나눠서 큰 집회 때는 전체가 다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이건 전투경찰이 찍는 거 말고 좀 작은 집회 때는 남북으로 나눠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은 사실은 찍힐 수 있습니다. 찍힐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게 보도된 게 이 사진을 찍은 뒤 이틀 뒤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디에 올리냐면 경찰 정보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이 체증팀이 올립니다. 체증팀이 올리면 그러면 이제 체증요원 프로그램에 이 체증팀이 올린 사진을 판독하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각 정보과 각 청 정보팀 이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위대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걸 판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보죠. 반복적으로 찍힌 사진이 있냐 없냐. 그렇지. 이 사람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냐. 비교를 하고요. 누가 보면 경찰인 줄 알겠네. 예. 근데 이틀 뒤에 이 사진이 제공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판독이 이미 끝났을 테니까요. 끝났을 테니까가 아니라 끝나죠. 끝났죠. 예. 왜냐하면 보자마자 알잖아. 예. 동료들이니까. 예. 그리고 이 사진이 신원을 파악을 해내는 게 각 경찰들한테 실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쟁적으로 찾아내요, 이게 누군지. 근데 이 사진이 일면에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이게 자작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옥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도 최소한 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물은 거예요. 얘기해 자기 입으로. 뭐 자작극이라고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누가 시켰어? 시킨 사람 누가 찾아냈어? 그 발신자 추적하면 되잖아. 그렇죠. 누가 시켰어? 누가? 근데 이제 그게 탐사 보도 기자가 하는 게 추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시켰냐고 누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걸로서 돌아가는데 이제 그 전화가 온 것이 이 누구냐라고 여보세요. 네. 이렇게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예. 미건스. 예, 그스로 추정컨대 그 라인으로 추정컨대 차장급 이상. 예, 차장급 이상으로 경비 분야에 굉장히 오래 근무했고 이 현장에 있었던 분이 이야기. 그러면은 그 기사 썼어요? 그 누구로부터 전화 받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사를? 누군지를 특정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화 받고 그 주의 상황 요걸 기사를 쓰면 그럼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들어갔는데 자작극의 혐의가 짙다. 그 누군가는 누군지 밝혀라. 라고 경찰을 공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호 협조하는 거 가버넌스 아니야 협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사는 나왔습니다. 지금 추정되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기사는 나왔어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누구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추정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이고요. 누군가의 지시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추정의 기사는 나왔고 저희가 봤을 때 이 내부 경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전화를 받고 가자라는 바로 즉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정컨대 최소한 그럼 그분일 가능성이 높네.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조현호입니다. 저는 나를 갖고 그래.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신을 면책해줄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윗선 정도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과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러한 지시가 왔으니 이걸 판단해갖고 대체해라 그러면서 할 텐데 바로 윗선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얘기가 된 거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자. 지시를 받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조중동이 말이죠. 잠깐만 그 얘기인데. 그래서 진짜로 나쁜 놈들이 나는 이 조중동이라는 거야. 왜냐면 조중동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겨레 기자만 출입 기자 있나? 그렇죠. 조중동 다 알아. 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 조중동의 출입 기자들도 완벽하게 꿰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런 사진이 알면서도 그런 잘못됐잖아요. 거야. 알면서도. 불법 시위대한테 맞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알면서 그 그런 얘기하는 거야 거니까. 지금. 근데 이걸 알고 오보에 대해서 정정을 했습니까? 아니 오보가 아니라는 오보가 거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리고 조선일보 왜 나지 갑자기. 아유 잠에서 깨. 아니 왜 이거 오보지 명백하게. 아니 오보가 오보가 아니고 이런 한 측의 주장이 있고 자기들은 지금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아니 이거 오보가 아니라 알고 그래. 오보는 자기들이 모르고 했을 때 오보인 거고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독자들이 봤을 땐 오보지. 아니 이거 진짜 조중동이
조중동이 아우 방송이 이렇게 산만해. 조중동이 이게 틀린 정보라는 걸 모르고 내면 오분데 틀린 정보를 알고 냈으니까 조작인 거지. 기획이고. 그래서 나쁘다는 거지. 그럼 바로 잡았어요? 바로 잡았어요? 조중동이. 누구를?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죠. 바로 잡을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아니 없죠. 조중동은 이 사람들이 경찰이다라고 하는 보도도 안 해요 지금. 그냥 집단 폭행이라고만 그렇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집단 조중동만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그렇죠. 오보를 안 하. 아니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 아니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보도를 여기서 한겨레 하고 이 측에서 주장하고 어거지를 핀다고 조중동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경찰이라고 하는 얘기를 조중동 보도를 안 한다니까요. 밝혀졌는데도. 아니 원래 알고 있었다니까. 다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모르고 쓴 게 아니라니까 이 기사를. 왜냐면 잠깐 자서 보니까. 왜냐면은 나는 얘기를 안 들어도 다 이해를 하는데. 다 알아. 아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야 이제 그게 아니. 심정 우회 깔때기가 들어가. 그게 아니라 최소한 이게 그럼 사실과 다르면 나중에 뭐 이게 그러면 조중동이야 그게. 경찰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아니 수줍게 인정을 하죠. 수줍게. 네. 민망하다 뭐 이렇게. 여기 계신 분하고 직접 통화도 했어요. 여기 이게 이 사진에- 손의 주인공. 아니요, 손해 주인공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 여기 장본인들 이 요 주위에 있던 주위에 사람들. 있었던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법 쪽. 예, 예. 근데 경찰도 좀 이용된 민망하다. 거지. 예. 그러니까 저는 경찰청에서 혼자 또 결정할 일도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경찰청이 이런 짓을 왜 해? 아 이건 FTA 총괄기획단에서 그 상황을 보고 의원들이 나오는 상황, 그다음에 시위 이거 반대하는 국민들과 섞여지게 되면 이게 폭발력을 발휘하거든요. 이건 정치적 판단이거든. 정적 판단한 거지. FTA의 이 시위대가 과거 촛불 시위대처럼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에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그냥 물대포를 계속 쏘면 그 자체로 반감이 있잖아. 그렇죠. 그 시기가요. 그 시기 어느 시기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처음에는 FTA 통과된 그날서부터 범국본에서 계속 집회 주도를 했어요. 예. 문화재 주도를 하고 그러다가 한 3, 4일,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야 5당이 범국본과 함께 현장으로 나가겠다 이제 거리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그 다음 날이니까 다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과 국민들과 결합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시점이야. 우리말로 변곡점, 영어로 터닝 포인트. 그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서서 여기에 쐐기를 받고 이걸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물대포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위압인데 시위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도덕적 근거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아, 이 사람 폭력배다. 그리고 폭도들이다. 폭도다. 그리고 현직 경찰, 그 다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그 사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찰서장이 얻어맞는 나라. 얻어맞는 나라. 응. 이러면서 야, 정확하네. 워딩이 보지 않아도 딱 나와. 경찰서장이 얻어맞는 나라. 네, 이거 그렇게 하고 이것도 일면입니다. 이거 상황 조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정당과 국민들과 만나는 시점. 그래서 요거는 그 경찰 내부의 기획도 아니고 야, 이 전화 확 부셔버릴까 보다 어떻게 전화가 많이 오냐. 지겨워. 레이디 경영. 인터뷰하자고. 이게 동아일보고 요게 중앙일보인데요. 개의치 않게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인데 동아일보는 경찰서장이 불법 시위대에 맞는 나라, 중앙일보가 경찰서장이 얻어맞는 나라. 어떻게 타이틀도 똑같이 뽑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 소위 조중동 데스크급 들한테 사실은 그 논의 혹은 오다를 오래 전에 기획회의가 됐고 그렇게 할 수 되면서. 있는 할 수 있으면서 경찰청장 레벨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경찰청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조중동 데스크한테 이 기사 써달라고 어떻게 해?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면 경찰서장도 그 청장이 못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윗선에서 사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누군가가 각하고 가깝겠지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런 판단을 내리고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지 누가 이제 과연 충성한 거지. 그렇다고 봐야죠. 조중동과 이쪽 라인 전체를 한두 마리 움직여서 소위 쇠고기 촛불처럼 커지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시위대를 겁주는 방법은 물대포가 맞아요. 한겨울에
추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이거 되시겠네. 계속 쏘고 싶은데 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한겨울에 물대포를 계속 맞고 있으면 그런 그림이 나가면은 반감이 생긴다고. 그 반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지. 뭔가 또 다른 이런 기회. 물대포 맞을 땐 조중동이 침묵했었죠. 그렇죠. 우리 방송도 침묵했죠. 방송. 그러니까 이게 이 뉴욕 타임즈와 꼼수다가 없었으면 이런 거는 이렇게 세밀하게 왜냐면 기사를 다 읽어보거든요. 아니, 사람들이 꼼수는 별로 위력적이지 않고 뉴욕 타임즈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방송하잖아요. 이 앞사판 너무 좋아. 한글에 잘못했어요. 한번 더 하세요. 한결에 잘못했습니다. 이 얄팍함. 국장님 쏘리. 그런데 경찰 쪽에서 그 종로서장에게 전화한 누군가 그 사람 아직은 아무도 특정 못했죠. 특정 못했죠. 왜냐하면 그게 뭐 그 누군가 조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하고 본인이 아니 입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아셔야 돼요. 혼자 이 기사를 그 꼭지를 따려고 하지 말고 네. 이게 그 협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건 정치권 문제예요. 누가 지시했냐. 그렇죠. 그리고 그 통화 내용 공개해라. 그 행완이에다 내가 오늘 바로 지시할게. 이거 찾아내라고. 내가 어떻게 지시해? 그리고 나한테 뭘 지시해? 아니, 이분들이 정보의 바다에 이렇게 빠져있는데 뭐를 잡아낼지 맥을 못 잡아요. 그게 이제 3선에서 4선 넘어갈 때쯤 대부분 맥을 잡는데 전 초선 1년차에 바로 맥을 잡은 거 아니야? 그래 사람들이 왜 떨어졌어? 누가? 왜 떨어졌어? 맥을 잡았는데. 아니 떨어져서 세상을 공부를 하는 중이지. 세상을 폭넓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와중에 21세기 성경 달려라 정봉주도 쓰고 아니? 다 공감하시네. 네. 틈틈이 갈때 아니 그래서 실제로 이거 기자가 추적 못해. 왜냐면 이 통화 내용 공개하라 이게 안 되잖아. 왜냐면 불법 통화가 아니잖아.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거는 경찰서장이 시위대를 폭도로 몰고 FTA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특히 정치권을 이걸 폄하하기 위해서 자색극이 이뤄진 거다. 이거 자색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때 통화한 내역을 공개하고 통화 번호 공개해라.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선을 끊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전화한 사람이 나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랬다. 그럼 그 사람 또 어디에서 지시했고 언제 기획을 했으며 이것이 그 사진이 조중동에게 제공되게 된 과정 이런 걸 샅샅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정치권 일이죠. 정치권 일이면서 정치권에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지시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회의 끝나고 회의가 아니구나 이게. 한 가지만 더 한 말씀드리면 가지만 더.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다들 놀라셨는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150m를 걸어오셔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경황이 없는 중에. 네, 기자 여기 거기까지 밖에 얘기가 나갔고. 되셨던 거지 그러면. 예.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생각하시기에 경찰서장쯤이면 기자회견을 그냥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경비를 맡은 관할 서장이 그 자리를 비우고 그 상황에서 기자회견까지 한다는 것은 본인의 판단으로는 좀 불가능한.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기자들 다 불러서 시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렇죠. 말도 안 그리고 돼. 응? 경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경찰서에는 기자실이 있어요. 근데 상주하지 않습니다. 상주라도 경찰서를 몇 개를 이렇게 동시에 커버하고 그래요. 경찰청에는 기자들이 상주하고 그 중앙 일간지 기자들이 한 경찰서에 상주는 안 해요. 그 지역을 바운더리로 상주하면서 몇 개 경찰서를 커버하니까 기자회견 하려면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야 돼. 그래서 경찰서장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 특이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지. 그러니까 보통 그 한화 김승현 사건 때 남대문 서장이 경찰서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뭐 이 정도입니다. 미리 예정되어서 기자들이 모이는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죠. 예. 그렇게 기자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좀 세게 말해줘야죠. 단두되려면 범인은 이놈이다라든가. 그렇지. 아니, 우리가 보기엔 조현호 꼭도 안 되는데 거기까지만 언급해도 꽤 뜨는 거야, 당신. 나는 이거는 조현호 청장 혼자의 판단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조현호 청장의 전화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조현호 청장 그 윗선 누구로부터 정치권의 오달을 받고 움직였을 사건임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봐요. 보내는 거야 보내. 보통은 결혼했어? 예, 결혼했습니다. 가정이 있어? 예. 그럼 좀 쫄아도 되겠네. 그래서 시사단두도야 이게. 너무 좋아해.
나를 치려고 불렀거든. 당신이 대신 좀 맞아야겠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못하신 얘기하고 못하신 얘기. 누군지 이제 범행을 밝히니까. 범인을 밝힐 수 없고 지금. 네. 왜? 그거 바로 나다라든지. 그거 좋다. 사실 진짜인 게 나다. 그래 나야 나. 나를 잡아가. 그럼 고소가 안 되잖아. 그렇네요. 네. 그 경찰 역사상 그 청 하나라고 이렇게 무전기를 들고 있으면 자, 청 하나 이렇게 하면 다들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청 하나는 저기 경찰청장입니다. 청 하나가 등장한 건 어청수 현 실장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청 하나 명 하나가 직접적으로 이 서장에게 청 하나 명 하나가 이 무전기가 아니라 폰으로 직접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을 것이라고 복수의 경찰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명 하나는 뭡니까? 명 하나는 서울청장입니다. 서울청장? 지금 사실은 서울청장께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강하시죠. 영포라인이시기도 하고 그러셔서요. 강덕영. 예. 자, 그렇게 추정될 만한 근거들이 쭉 등장했고 이게 그렇지 않다고 추정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지금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범인은 하영 기자로. 하영 기자가 지시했었어요? 네. 아니 이럴 때 또 한마디 멋있게 얘기해야죠. 쓰기는 하영이라고 쓰고 읽기는 누구지? 아유 어떻게 이게 나 못해. 쓰기는 하영이라 쓰고 읽기는 조현호라고 읽습니다. 그럼 한마디 해봐 좀. 자, 이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